오랜 실험과 연구 끝에 막걸리 특유의 누룩 냄새를 줄이고 흑미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려낸 검정쌀 막걸리. 그리고 세계의 유명 와인 못지않은 검정쌀 와인을 개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이 소리 듣게 좋아 즐겨 듣고 중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들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막바지 모내기가 한창이다. 부마시를 해가며 농사를 짓던 옛 모습을 재현한 진천 용목리 농용.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일꾼들의 흥을 돋궈주는 이 들노래는 2003년 충북도 무형문화재 11호로 지정됐다. 모내기 현장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은 농부들이 허기질 무렵 멀리서 막걸리와 새참을 들고 오는 아낙네들의 모습. 힘든 농산일을 잠시 접어두고 논두렁에 앉아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은 농부들의 갈증과 피로를 풀어주는 청량제와 같았다. 순전히 우리는 이 막걸리 먹고 나중에 이게 논일하고 하면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보릿고개다 뭐 해가지고 먹을 거비랑 웃고 할 테게 이제 술이라도 이제 먹어야 배가 차니까. 아이 그전에 먹는 게 구구해가지고 한 잔만 먹었다 하면은 자간 뭐 하늘이 돈장만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죽당 살등 그냥 하는 거요. 이게 술 먹이는 이유가 거기에 우리 땅에서 우리 역사와 함께하면서 막걸리만큼 사랑받아온 술이 또 있을까? 가장 소박하고 대중적인 술로 오랜 세월 서민들의 술로 자리 잡은 막걸리. 배고프고 어렵던 시절 막걸리 한 잔에는 우리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애환이 담겨 있었는데 그 맛의 깊이와 역사를 따라가 보자. 이해부터 쌀의 생산이 많고 쌀맛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군. 이곳에서 3대째 양조장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규행 씨.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온 사무실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전통술을 빚어온 양조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막걸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쌀. 쌀의 품질과 상태에 따라 술맛이 결정되는데 도정된 지 열흘 이내에 우리 쌀로 빚어야만 제맛이 난다. 통쌀을 쓰게 되면은 시간이 더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막걸리의 그 탄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토막쌀, 쇠미 그걸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물. 잡균이 없는 깨끗한 물이라야 제대로 된 술맛을 낼 수 있다. 이 물은 지하 150m 안반에서 뿜어 올리는 그 자연수죠. 그런데 이제 술을 만드는 데는 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수질검사 48개 항목 이상의 합격이 된 그런 물을 항상 쓰고 그렇습니다. 진천군 덕산면에 자리 잡은 세왕주조는 1930년 백두산 지역에서 자생하는 삼나무와 전나무를 이용해 지어졌다. 이 건물은 폭염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도 술을 빚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등 옛 술도가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3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문화유산 58호로 지정됐다. 80년 넘게 전통주의 맥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과 정성이 있어 가능했던 게 아닐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막걸리. 막걸리는 언제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아득히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을이면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해준 하늘에 제사를 드린 후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겼다. 술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놓은 안성술박물관.
이곳에 가면 우리 전통술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아쉽게도 삼국시대 이전의 술 빚는 방법이나 종류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컨대 우리나라 최초의 술은 추수한 곡식으로 빚은 곡주, 즉 막걸리 형태였을 거라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이 술의 어떤 기초가 이제 막걸리인데, 근데 전국 팔도로 다니면서 막걸리를 보면서 보면 다 틀려요. 지방마다 특색이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우회 쪽으로는 우회 춘 지방은 소주가 발달됐지만 우리나라 아래쪽은 호남 쪽은 막걸리가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시대 거치면서 이제 그 어떤 토속이 없어졌는데, 토속이라는 건 뭐냐? 이 전통주나 술에 대한 어떤 기초는 내가 봤을 때 막걸리로 출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고사서bio, 산림경제 등 현존하는 문헌에 등장하는 술 이름만 해도 700여 개가 넘고 곡주에 대한 여러 얘기도 나오지만 정작 막걸리라는 이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막걸리라고 하는 주품명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막걸리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고요. 탁주는 있습니다. 함부로 마구 거르다는 뜻의 막걸리였을 뿐이지 그것이 후대에 생겨난 말이죠. 그러니까 막걸리라고 하는 이름은 없고요. 그 막걸리의 모태가 흐리고 뿌연 탁주라고 하는 점에서 탁주에서 찾아야 되겠죠. 실제로 고려 명종 때의 문인인 김극기의 시에는 드랍에 탁주가 가득 채워져 있네라고 했고 이규보의 시에는 나그네 창자를 백주로 푸네로 표현돼 있는데 이는 모두 막걸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빛깔이 탁하다고 해서 탁주, 맵쌀로 빚은 하얀 술이라고 해서 백주, 도수가 낮은 술이라 해서 박주, 농민들이 즐겨 마셨다 해서 농주라 불린 막걸리. 탁주 중에는 이화주, 추모주, 혼돈주 등으로 불린 고급 탁주도 있지만 술밑을 그대로 으깨서 거른 탁주. 막걸리가 가장 싸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술로서 많은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전국에는 960여 개의 막걸리 술도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인 부산 금정산성. 조선 숙종 시절 성을 쌓을 당시 전국에서 징발되어 온 인부들의 피로와 허기를 달래준 것은 다름 아닌 막걸리였다. 이로부터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성 막걸리는 금정산에서 흘러오는 맑은 물과 전통 누룩으로 담근 걸로 유명하다. 술의 맛과 농도를 결정하는 누룩. 누룩은 곡주의 필수 발효제로서 술이 성공적으로 빚어지느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부여시대부터 보리와 밀, 쌀 등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이를 이용해 누룩을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을 뿐 누룩 역시 옛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누룩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에 틈이 생기지 않고 단단해지도록 오랫동안 발로 꼭꼭 밟아주는 것. 누룩 만드는 시기는 6, 7월이 제일 좋은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만들어야 벌레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발로 밟아 단단해진 누룩은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넣어 말리며 15일 이상 발효시킨다. 이렇게 꼭꼭 밟아 잘 띄워 말린 누룩은 돌덩이처럼 단단하며 메주처럼 누런 곰팡이가 피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 올 때도 있고 요래요. 우리 아들 따가 디디서 딱 놔놓으면 불땅 하나 이어놨다가 씹으면 불로 더 엮고 일찍이 엮고 너무 더우면 또 의자 내기도 하고 그 도수로 내가 맞추니까 내로. 발효가 끝난 단단한 누룩은 잘게 부순 다음 꼬두밥, 물과 함께 술독에 넣고 잘 섞이도록 오랫동안 저어준다. 인공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쌀과 물, 누룩만으로 빚은 산성 막걸리는 술맛이 진하고 감칠맛이 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 옛날 맛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젊은이들은 조금 그 맛이 그렇게 익숙지가 못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 그 술 향 자체가
이렇게 맡아보면은 거의 익어갈 전에 과일향 비슷한 냄새가 안 나요. 딸기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통주에서 꽃향기나 과실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에는 향료를 첨가를 시켜서 술에 향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쌀 가공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누룩을 개발시키면은 그 술에서 이런 과실향기, 사과향기, 포도향기 같은 과실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막걸리였어요. 청주를 비롯해서.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들고 나면 생기는 술찌개미. 가난했던 시절 술찌개미는 줄인 배를 채워주는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했다. 술찌개미라는 겁니다. 술을 거르고 나면은 마지막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이 술찌개미인데 이 주박입니다. 주박인데 우리가 저희들 그 어릴 적에 이걸 갖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에다 사가정 사가지고 애들 먹였습니다. 실제로 먹었어요. 실제로 60년대까지만 해도 술찌개미를 먹고 취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동네 아낙네들이 서로 먼저 술찌개미를 얻겠다고 술도가에 줄을 서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이고 이래 하기로 우리 농사 질 때 농사 짓고 일꾼들 대가 무슨 대고 할 적에 전부 이래 했어요. 이래 그러고 하지. 지금도 그래가 안 그럽니까? 요새는 물기만 해. 안 그러지만은 그때는 물기 없어가지고 이름 넣고 삿갈이 안 있습니까? 설탕이 어딨노? 삿갈이 그 좀 넣어가지고 이래 또 퍼먹고 이랬어. 마지막 찌꺼기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우리의 전통 막걸리. 서민들에게 막걸리는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유흥주가 아니라 배고픔과 아픔을 달래주는 위로주가 되었다. 최근엔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빚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 술을 발효시키는데도 전통 누룩을 쓰는 대신 백곡균이라는 조제 종곡을 사용하는데 고두밥에 백곡균을 섞어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인위적으로 곰팡이를 번식시키면 입국이 만들어진다. 백국균이라면은 이제 약주를 빚을 때 주로 쓰는 균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흙국을 많이 썼습니다. 흙국에서 파생된 게 백국인데 백국은 술이 우리 전통주를 만들 때는 전분질이 당으로 가고 당에서 알코올이 되는 것이 항아리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분이 당으로 가는 거는 누룩이 역할을 하고 또 당에서 알코올화되는 거는 이 백국균 자체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카스테라상으로다가 입국 제조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면 신맛이 강하고 약간 쓴맛이 나는 카스테라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입국은 잡균의 오염을 방지하고 막걸리에서 고유의 향기가 나도록 도와준다. 이건 누룩의 계량 누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룩은 술이 빚어질 때 만들어질 때 전분질을 당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요 계량 누룩이 일반 전통 누룩보다는 당으로 가게 하는 역할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빨리 진행이 되게 그렇게 해준 겁니다. 발효된 입국에 물을 넣고 잘 저어주면 효모를 확대 배양한 주모, 즉 밑술이 된다. 이 밑술을 입국, 물과 함께 항아리에 넣는 것을 일단 담금이라고 하는데 이를 시작으로 항아리 안에서 술이 익어가기 시작한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번씩 저어주고 30도 미만으로 온도를 맞춰줘야 발효가 잘 진행되는데 이때 술 담는 그릇이 중요하다. 술독의 재료와 상태에 따라 술의 발효 정도가 결정되고 발효 정도가 술 맛을 결정하기 때문. 이 항아리는 이제 조부께서 그 공장을 창업하시고 1935년도에 만들어진 항아리인데 이 덕산면 용목리에서 만들어진 항아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항아리로 보면은 이 두께가 상당히 얇죠.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 술을 담그면은 좋다.
숨을 쉬어서 좋다 그랬는데 항아리마다 만들어진 그 항아리의 두께와 어떤 그 흙의 특성에 따라서 그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항아리에서 10사흘 정도 술을 익히면 마침내 질 좋은 생막걸리가 완성된다. 이곳에서는 생막걸리라 불리는 탁주만 생산되고 있는데 시중에는 현재 유효기간이 열흘 이내인 생막걸리와 살균 처리로 저장기간을 늘린 살균 막걸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은 집집마다 술을 담글 수 있는 재료와 도구를 갖춰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술을 담가 먹는 자급자족의 형태였다. 하지만 일제의 한일합병 공작이 노골화되기 시작하던 1909년 조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술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관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술을 빚어 판매할 수 있게 되자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너도나도 허가를 신청. 한때 전국의 양조업자 수가 12만 5천여 명에 이르기도 했는데 이 조세법은 광복 이후 오공화국까지 그대로 이어져 지방마다 가문마다 전해져 내려오던 전통술의 상당수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일제시대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며 식량 부족을 이유로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 밀가루를 첨가해서 막걸리를 빚도록 했고 일부에서는 숙성이 덜 된 적금 막걸리를 유통시켰다. 이로 인해 막걸리는 뒤끝이 좋지 않은 술이라는 오명과 함께 우리 입맛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다. 뭐 이제 그 밥을 해먹기도 모질한데 술한다 해가지고서 술교사들이 누룩 들키고 술 들키고 하면 벌금도 나오고 옛날에 농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술조사 낭구조사예요. 상감. 쇠퇴하게 되는 것은 그 후에 우리 국민들이 말입니다. 맑은 술을 좋아하는 그런 원인도 있었고, 즉 외래주라든지 그 맥주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해왔고, 우리의 주곡인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입이 밀가루다니 옥분을 사용해서 막걸리가 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974년 168만 킬로리터가 넘던 막걸리 소비량이 점점 줄게 되어 2002년 상반기에는 최저를 기록했다. 다행히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지자체까지 나서 막걸리의 부흥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전주시에서는 매년 막걸리 축제를 여는가 하면 문화예술인들의 거리라 불리는 삼천동 골목에 막걸리 타운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막걸리의 텁텁한 맛을 없애기 위해 술을 한번 가라앉힌 다음 맑은 부분만 떠서 마시는데 한 상 가득 푸짐한 안주와 함께 먹는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뭐 소주, 맥주, 양주보다도 이게 서민적인 술이기 때문에 오늘 막걸리 전문점에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황금색 대변이 나옵니다. 진짜. 머리 안 아프고 화장실 설사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하고 장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걸리 먹습니다. 실제로 막걸리는 알코올 농도가 낮아 몸에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다. 1970년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영양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막걸리는 쌀의 단백질 등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간 기능을 조화시킨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술은 먹으면은 간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술하고 달리 막걸리는 간 기능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막걸리는 가히 건강식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최근에는 부산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전통 막걸리가 효모로 발효시킨 자연식품이라는 데 주목, 유산균이 살아있는 막걸리 농축액을 암세포에 투여한 결과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막걸리 농축액이 간암 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형태적인 변형을 하게 됩니다. 막걸리는요, 우리 발효식품으로서 저희들도 실험을 해보니까 암 예방 지수로 지금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QR 인덱스라고 그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통 한 2.5 정도 되면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막걸리 농축액을 가지고 그 암 예방 지수를 측정해 보니까 3.9라는 아주 높은 그런 지수가 나왔습니다. 특히 막걸리 농축액을 실험용 흰지액에 투여해 비교 실험한 결과 살균 막걸리보다 효모가 살아있는 살균하지 않은 생막걸리의 효과가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질 또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성인병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지방질 함량이 저하가 되었고요. 또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인체 유익한 그런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습니다. 막걸리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이런 장점을 살린 다양한 기능성 막걸리도 개발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흑미를 이용 새로운 건강 막걸리 개발에 나섰는데 검정쌀이 검은색 식품이 몸에 좋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그 검정쌀 특수미 그 친환경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검정쌀을 재배를 하길래 농민들하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좀 갖다가 좀 개발을 해본 겁니다. 오랜 실험과 연구 끝에 막걸리 특유의 누룩 냄새를 줄이고 흑미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려낸 검정쌀 막걸리. 그리고 세계의 유명 와인 못지않은 검정쌀 와인을 개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밖에도 인삼, 더덕, 복분자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막걸리가 속속 개발돼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웰빙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술. 우리 선조들은 지방마다 술 빚는 재료와 방법을 달리하며 지역 특유의 전통주를 발전시켜 왔다. 바람과 돌로 유명한 제주도. 예부터 섬지방인 탓에 쌀이 귀하다 보니 쌀 대신 잡곡으로 막걸리를 담가왔다. 모든 막걸리가 다 쌀로 빚은 막걸리들이었습니다. 쌀로 빚었다고 하는 얘기는 맵쌀, 찹쌀, 좁쌀, 수수쌀, 기장쌀 이런 곡류로 해서 빚게 되는데 전통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은 쌀을 가공하는 방법이 8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맛없는 술이 고두밥으로 만드는 술이고요. 제일 향기가 좋은 술이 떡으로 만드는 술입니다. 그 다음이 죽으로 만드는 술이고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성읍 민속마을의 한 농가. 이곳에는 60여 년째 제주도 전통 방식으로 좁쌀 막걸리를 담가와 제주도 무형문화재 오매기술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김을정 할머니가 있다.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로부터 술 빚는 법을 배웠다는 김할머니. 제주도 지역에서 많이 나는 차조로 오맥이라는 술떡을 만들어 술을 담고 있는데 약국에도 약사도 금방 약사에 졸업한 사람은 모르고 몇 년 동안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약을 처방한 것이 잘 뜯는다고. 그거는 마찬가지래. 노하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찌끈찌끈 달라야 이렇게 하니까 술이 맛있어요. 이렇게 딱 달라야. 적당한 크기로 빚어낸 오메기 떡은 가마솥에 군불을 떼가며 삶아내는데 떡이 익을 때까지 잘 저어주다가 떡이 익어 물 위로 떠오르면 차례로 건져낸다. 건져낸 떡은 굽기 전에 손이나 주걱으로 문질러 재빨리 으깨야 하는데 때로는 이 오메기 떡을 손님 접대로 내놓기도 했다.
으깬 떡은 물과 섞은 후 적당한 양의 누룩과 함께 잘 버무려준다. 이를 항아리에 옮겨 담은 후 적당량의 물을 부어주어 농도를 맞춘다. 그리고 적절히 온도를 봐가며 수시로 살펴보면서 10일에서 15일 정도 발효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잘 삭히면 마침내 노란 기름이 뜨는 오매 기술이 완성된다. 정성이죠. 최차 정성입니다. 정성. 모든 거 하나 다 정성을 들이고 그릇도 정성을 들이고 만드는 과정이나 숙성시키는 거나 항상 하루 몇 번 와봅니다. 몇 번 와가지고 젖어주고 맛보고 술 또 게임에 떠나질 안 하거든요. 하루 몇 번. 주세법상 가정에서 빚은 술은 판매가 금지돼 있어 아무런 수익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할머니에 따른 집안의 비법을 전수받아 전통주의 맥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지만 막걸리에 얽힌 추억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 어른들 심부름으로 술도가에 가서 한 대박씩 받아오던 막걸리. 자전거를 타고 또는 먼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 호기심 반 배고픔 반으로 주전자의 막걸리를 들이켜 어른들께 혼나곤 했던 그때 그 추억들. 아버님이 저희 어렸을 때 술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그러면 술팀 좀 시키면은 이제 맛을 한번 궁금해서 뭐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그냥 홀짝홀짝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건 반지점밖에 안 되니까요. 아버님한테 많이 혼나죠. 뭐 너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경기도 고양시 옛 배다리 마을. 배다리 마을에서 5대째 양조장을 해오고 있는 박건원 씨가 세운 박물관에는 술에 관련된 각종 유물과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이곳에 가면 배다리 막걸리에 얽힌 역사와 재미난 사연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눈길을 끈다. 긴장되는 게 대통령이 이제 술을 잡순다 그러니까 밤에 또 누가 뭐 독국물이라도 넣어놓고 가지고 자다가도 잠이 깨가지고 가서 또 술독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영광스러운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이제 박통이 먹던 잡순 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많이 팔렸죠. 그 덕도 많이 봤어요. 그랬다고 뭐 그 큰 덕은 이제 그 유명세가 붙은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1970년대에는 고려대학교가 일명 막걸리 대학이라 불렸다. 막걸리집이 즐비했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주점 몇 개만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신입생 환영회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막걸리 찬가가 불려지고 있다. 막걸리 마셔라 철철철 맥주는 싱거우니 신청볼로 돌려라 돌려 누워라 마셔라 막걸리 취하도록 먹고 나도 다같이 마시자 막걸리를 마셔도 고개밖에 마셔라 방울 땅을 울다 대표양도 양보 못한다. 예,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마셔요. 주로 어느 때 마시나요? 아무래도 좀 군대 갔다 온 친구 만날 때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서 신입생 환영이나 이런 애들 만날 때, 후배 만날 때 이럴 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마셔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생각도 그렇고 고대가 약간 토속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직접 와서 느낀 거지만 정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정이 많고 막걸리도 왠지 뭐랄까 정이 있는 술이잖아요. 물 맑고 산세 좋기로 유명한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이 때문에 예로부터 막걸리 제조장이 많이 들어선 백운 계곡에는 길가마다 막걸리 가판대가 줄지어 있고 막걸리 인기에 따라 갈빗집도 지역 명소가 되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 이곳에 터를 닦은 후 50여 년 동안 막걸리를 빚어오고 있는 이동주죠. 이동 막걸리는 인근 군부대와의 인연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이곳에 넉넉했던 막걸리 인심은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군인들이 밤에 와서 막 사정을 해. 응? 좀 달라고. 그때는 경제 사정도 지금 같지가 않고 정말 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또 우리 하사장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퍼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이 근처 부대에서는 밤에는 정말 차가 몇 대씩 오고 막 이랬어요.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하며 전통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담고 있는 이동주죠. 부드러우면서도 톡 쏘는 막걸리 맛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냄새가 원체 산세가 좋고 물이 좋은 곳에서 피고 있기 때문에 맛이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첫째 물이 제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술을 다 해놓은 다음에 활수라는 걸 합니다. 물을 타서 도수 마실 때 그것을 항상 조금도 변함없이 꾸준히 해나가기 때문에 맛이 일정하면서 맛이 좋아요, 저희는. 2001년 1월까지만 해도 고촌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는 고촌 지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고 이동 막걸리의 맛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제는 일본, 미국 등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통의 맛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 것이다. 막걸리의 열풍이 가장 먼저 불기 시작한 곳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생선의 전문점은 퇴근 후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볍게 한잔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들이 즐겨 찾는 건 바로 막걸리. 이곳에서 막걸리는 불고기, 김치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막걸리 同じ秋田県日本でもね秋田県っていうのはね秋田県人っていうのは酒飲みなんですよ。米が美味しいんですね。そう酒も美味しい。日本のこれは濁り酒はね刺激的ですよ。ピリッとくるけどこれは非常に柔らかい感じがする。そうですね週に1回ぐらい飲みますね。こっちの方がちょっと酸味があってヨーグルトっぽくて女性は飲みやすいですよ。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막걸리는 생선회와도 잘 어울려 매장 수입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そうですね。マッコリはうちのお酒の中でもそうですね。1番2番を争うもう売れ筋のお酒ですよ。 청주의 고장 일본에서 이렇게 막걸리 붐이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やはり若い女性の方を一人ですね。 お肌がきれいになるってことが一つありますね。はい。それがマッコリブームに火をつけて男性の方も相当飲まれます。ですから非常に飲みやすいのと辛い料理にほんのり甘さがありますから料理に合ったお酒ということでマッコリが相当伸びてるんだと思いますね。 도쿄 아카바네에 있는 한 백화점 식품 매장. 수백여 개의 각 나라 술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 이곳에서 막걸리가 눈에 띈다. 막걸리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한다. 日本では今マッコリが結構売れてます。20代の若い女性にすごく人気があります。1ヶ月でいうと約90本から100本は売れてると思ってます。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이 몰려있는 주택가 인근의 주류 판매점에서도 막걸리는 손님들이 찾기 쉬운 냉장고 맨 위쪽을 차지하고 있다.
と飲み屋さんとかあと焼肉屋さんで一回飲まれて探されて買いに来る人が多いです。決まった年代、若い人から年配の年寄りの方まで結構多くの方に飲まれてますからね。 매년 막걸리를 찾는 일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만 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동주조의 동경지사. 올해는 그 2배인 4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첫 스타트로부터 해서 한 120~30%에서 130%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곡선으로 하면 한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불안할 텐데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니까 좀 안정된 그 판매율이랄까요? 그런 걸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막걸리는 국내의 7개 업체 제품,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 중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 농식품은 작년도 그 한국 농산물 총 수출액이 23억 불인데 그 중에 6억 5,100만 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0%의 비율인데요. 이것은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에 따라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에는 현재 2,500여 개의 양조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 막걸리를 상품화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후쿠시마현 시가라와시 근교의 아리가 양조장. 에도 시대부터 300여 년 동안 10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 역시 10년 전부터 막걸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도부루쿠라해서 탁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도수 6도 안팎의 우리의 막걸리와는 달리 17도에 이르러 약주에 가깝다. 현재 일본은 주류법상 막걸리에 밀가루를 첨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맵쌀과 찹쌀만으로 막걸리를 빚고 있는데 小麦粉を入れますと香りが非常に良くなりまして香ばしい匂いがしますので、できれば使いたいんですけど日本の法律上米だけということなんで、使えませんのでそのまま米で作っております。 또한 술밥에 넣는 종균도 우리는 계량 종국인 백곡균을 쓰는 반면 일본에서는 메주의 곰팡이와 같은 황곡균을 쓴다. 이렇게 담근 술은 저장 탱크에 담아 숙성시키는데 발효가 잘 진행되도록 수시로 저어주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와 같다. 이곳에선 막걸리의 인기를 반영하듯 상표에 막걸리라는 한국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한국에 가서 막걸리 제조 과정을 직접 배워오기도 했다. 日本酒をそのまま薄めちゃうと薄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そこで薄くならない方法って言いますかね。それで韓国のマッコリを参考に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청주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가 양조장의 술맛은 교포 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부터 한국 막걸리 맛이 그리울 때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昔韓国から日本に来た一世の人たちが作ってましたね。それをマッコリっていう表現で飲んでました。で僕たちも小さい時に飲んだこと、今の方が洗練されてますね。美味しいですね。昔のは田舎の味ですね。 한 해 1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술 시장에서 맥주, 소주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막걸리. 하지만 막걸리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독한 소주나 위스키 대신 막걸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막걸리가요 발효식품이라서 피부에도 좋고요. 또 제가 장이 안 좋은데 다른 맥주나 이런 걸 먹으면 좀 쌀쌀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소주하고 맥주를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막걸리 먹으면 다음날 제가 은행원이거든요. 다음날 앉아 있어도 조금 끝이 저는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걸리를 좀 먹으러 가요. 막걸리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퓨전 막걸리점 창업도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은 저 체인점 쪽에서도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그 도수가 낮고 알코올 도수가 6도밖에 안 되는 그 소프트한 그런 막걸리들을 시판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 같은 막걸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술의 맛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 전통주 연구소를 찾는 일반 사람들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통술에 대해 배우고 또 직접 담가도 봄으로써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주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중국 친구들하고 술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어떤 전통이 있고 그런 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소주라든가 막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5,000년 역사, 5,000년이 넘는 역사인데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전통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후회가 되는데 친척들 뭐 제사상에 올릴 술은 제 손으로 빚어가지고 하고 싶어서 벽이 되는 거예요. 전통주에 대한 기술 지원과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의 성분을 분석, 감독하는 국세청 기술연구소. 과연 막걸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선진국 최고 주류 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으로 막걸리의 주질이 많이 개선되어 맛이 좋아지면서 젊은 층으로 소비자 저변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막걸리가 한국 고유의 전통술로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주류업체에서 끊임없는 품질 개발,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소비층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걸리 제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와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급 와인이 있고 아주 저급 와인 있고 싼 경제적인 와인들이 있듯이 우리 술도 마찬가지. 막걸리도 10,0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0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전부 1,000원짜리만 만들려고 유도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발전이 없다. 전통 누룩을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전통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막걸리 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의 막걸리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한 가지 막걸리에다가 얼음 띄어서 마시는 얼음 막걸리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칵테일 하고. 이것은 기본 기주가 똑같은 한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막걸리 한 잔에 갈증과 허기를 달래며 힘든 농산일도 마다 않던 우리네 농민들이 있었다. 막걸리 한 잔에 걱정과 시름을 모두 잊고 허허 웃음 짓던 우리네 조상들이 있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말해준다는 술. 막걸리 한 잔에 담긴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넉넉했던 그 마음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히 지키고 간직해야 할 우리의 문화며 전통이 아닐까.